반갑습니다. 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7월 30일 오전이고요. 금일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HLB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방 링크가 나옵니다. 무료방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B번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B번은 7890입니다. 7890. 현재는 인원이 다 차 있어서 바로 들어오실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뭐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상황을 현재로서는 이용할 수밖에 없다 향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얘기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지 테스트 있을 것이고 양봉 나올 가능성 높다. 다만 여기서 어제 고점을 넘기는 양봉이 나올 것이냐, 오늘 고점이 아니면 못 넘기는 양봉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어제의 고점을 넘기는 오늘 고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기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목표가 상향이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 목표가가 뭐 지금 현재가의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정도의 목표가가 한번 나오면서 충격을 약간 주었었는데, 오늘은 상승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FOMC 같은 경우 어제 말씀을 드렸죠. FOMC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내용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나왔고요. 시장이 근데 오히려 그거에 조금 반응을 했어요. 우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독점 관련 청문회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을 드렸었죠. 큰 부분은 아닐 것이다. 얘네들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이 독점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크게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림은 일단은 괜찮은 그림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얘기 잠깐 한번 해보면요. 삼성전자 실적이 확정 실적이 나오면서 또 한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들 지금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뉴스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이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가 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조금 좀 한편으로 봐서는 좀 답답한 얘기라고 보여가지고, 이게 최근에 우리 시장에 올라온 게,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게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국 시장이나 다른 그 외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너무 자기들 해석하려는, 우리 지금 제가 이 HLB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HLB가 안 좋을 때 올려드릴 때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좋지 않은 반응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그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진짜 이 국가에서 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한쪽 시각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공매도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불성설이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다면 우리 시장 이 밑에서 놀았겠죠, 당연히. 아직도 2100 아래에서 놀았을 가능성 높습니다. 2100을 이제 뚫리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 왜곡도 제법 있었을 것이고요. 왜?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 북한과 관련된 부분, 이런 쪽에서 공매도를 때리기가 아주 좋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없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나스닥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만큼 올랐습니까? 중국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올라갔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고려를 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답답한 얘기를 좀 해서 좀 어, 아침부터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던데 일단 9월 공매도는 연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 뭐 제 사견 잠깐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연준 쪽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 건 분명하나 6월 이후에 다시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연준의 이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완전히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뭐 일단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다. 다만 현재 지금 연준에서 내놓은 부양책이 거의 맥시멈급에 가까이 왔다. 일드 커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오늘 안 나왔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정도 얘기까지 나온 상태인데 시장은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상황 그대로 얘기했는데 환호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 환호를 했었냐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코로나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어제 호응을 좀 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테이퍼링이 시작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당시에 역대급 부양책이 계속 나왔었고, 그 부분에서 테이퍼링이 진행됐을 당시에 그때 아마 시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 제법 어려웠던 구간이었다라는 거 충분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코로나가 좀 잡히기 시작을 한다면 기업들 실적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왔고, 단순하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고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정리가 조금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 실적 아직은 없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실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건 잡혀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들 실적이 이제 찍힐 거야, 찍히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연준의 테이퍼링에 나오면서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 상황과 같이 결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본다고 한다면 조금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잠깐 얘기를 해보면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좋은 출발을 보였고요. 제가 무방에서는 미리 장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승폭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직전 올해 초에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제 그 부담이 있는 거죠. 부담이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상승폭 제한되면서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225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한두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장중에 한 번씩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움직임도 한 번씩은 나올 것 같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일 이후부터 오늘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얘를 깨고 내려가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외인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썩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집 나간 외인들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들어올 요건이 조금씩은 돼가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외국인들 귀환이 시작이 됐고요. 그 부분에서 놓고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흐름이. 오늘 시장 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뭐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지금 좀 달리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고 오늘 현재 지금 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의 매도는 지금 장 초반보다는 많이 약화된 상태고 선물도 조금 약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눈치 보기 진행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큰 변동성이 여기서 더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늘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 섹터들 상당히 좋습니다. 뭐 PCB 섹터들도 괜찮고, 오랜만에 면세점 섹터들도 살짝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바이오 중심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좀 좋지 않고요.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정도가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 SDI 정도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ITM 반도체, SK 머트리얼즈, 고영, 이오 테크닉스, 셀트리온 제약, 뭐 서울 바이오시스 뭐 이런 정도 있고요. 매도 상위 종목에는 심텍 정도가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HLB가 지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번 돌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1차적으로 요 자리를 넘으려면 뉴스가 나와야 한다.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지 라인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조금은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뉴스 회사 측에서 뉴스를 하나 띄우고 나서 시간 외에서 반응을 했고 아침에 그 부분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추세 지지선 딱 일단 지지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는 있죠. 현재까지 모습으로 봐서는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마감하면 조금은 아쉬울 것 같고요. 그럼 아직 이 자리 지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몸통은 키워주고 마감을 하는 게 신뢰도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결국은 이 월화수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오늘 결국 안 좋게 만들어 버렸죠. 이게 지난주 주봉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 조금 더 좋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좀 아쉬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또 한번 봐야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자리 살짝 이탈해서 8만 원대 전후를 한번 볼 수도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 그런 정도까지도 일단 열려는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뭐 7만 원, 5만 원, 2만 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왜 혼자 화가 나서 그러실 수는 있을 텐데 그 화풀이를 뭐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 투자를 아마 거의 안 해보셨거나 잘 못하신 분들 또는 경험이 얼마 많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HLB 지금 이거 하나 잘못 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반대로 요런 구간에서 환호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논리죠. 이런 구간에서 환호할 구간이 사실 아니었잖아요. 여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도 견디기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일부 대응을 조금 해보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 전부터 요 자리부터 요 위에까지였죠. 요 위에까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 거의 하단 부분만 딱 찍고 밀렸는데 뭐 어쨌든 제가 그런 쪽의 형태의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나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하셨으면 버티시는 게 맞습니다. 뭐 괜히 다른 남 탓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까지는 적어도 HLB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종목도 그렇고 제가 VIP방이나 무료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무책임하게 끝낸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뭔가 제 개인적으로 저놈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나름대로 지가 전문가라는데 지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정도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거 인정을 안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알아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뭐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제가 했던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던 얘기를 뭐
얘기하면서 뭐 잘못됐네,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의도를 참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단순하게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 제가 지금 일부 댓글들은 지금 계속 좀 지우고 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은 댓글들은 지우고 있는데, 웬만한 건 제가 놔둬요. 저한테 욕을 하는 댓글이라도 제가 웬만하면 놔두는데, 좀 과도하거나, 어, 이게 자주 상습적인 댓글들은 제가 지금 지우고 있어요. 지우고 있는데, 뭐,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속이 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을 안 왔으면 더 좋았겠죠.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예상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사에서 예정대로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던가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지금 지난 몇 달간 계속 말씀드린 거, 회사가 제대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해 보셔라. 제대로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려운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주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진짜 올라갈 때는 요만큼 올라가고 나면 여기 또 두드러 맞을 것 같아. 이때 이제 분봉상으로 막 갖다 미는 흐름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 요런 데서 털려요. 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내가 참 이걸 몇 달을 버텼다가 또 내려 찍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팔았는데 내가 파니까 가네. 와, 10원짜리 여기 나오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본인의 투자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단타 말씀을 드렸지만 단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정 구간 딱 봤던 그 구간까지만 보는 게, 중간에 이렇게 상승할 때 상승 구간을 끊어먹는 게 스윙인 것이지 중장기로 가지 않으면 몸통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생각을 해보시고, 어제 아마 속이 굉장히 많이 상하셨을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무조건 제가 아마 제 방송을 지금까지 계속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무조건 하고 찬티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닌데 다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중장기적 시각에서 그 중장기로 보고 있던 그 가장 메인적인 시각이 훼손됐느냐 안 됐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재료들이 있다라는 하는 부분에서 그 재료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만약에 캔슬이 되고 완전히 깨지는 거냐 아니면 뭐 연기가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또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이제 이 상황이 오니까 말씀을 한번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요. 루미마이크로입니다.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가 이게 작년에 6월 달에 일정이 있었어요. 6월 달에 요때 일정이 있었어요. 다이노나의 상장이었죠. 그러니까 상장이 아니라 다이노나의 합병이었죠. 합병이었는데 죄송합니다. 합병이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 들어갔어요. 저희가 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더니 그 다음날 그냥 쭉 내려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날 이렇게 내려 찍고 나서 공시가 나왔죠. 연기가 됐다고. 그 연기된 게 9월이었습니다. 연기가 된 게.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그 뒤로 9월이었는데 9월에도 이렇게까지 밀렸죠. 이렇게까지 밀리고 그 뒤로 이렇게까지 밀리고 그 다음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9월 달에도. 딜레이가 된 거죠. 딜레이가 되고, 이거 뭐 이때는 뭐 어떤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회사 자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제였어요. 상황에서의 문제에서 안 되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걸로 터쳤죠, 물론. 저희는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요 무렵에서 팔았어요. 요 무렵에서. 여기 근처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140% 정도 가까운 수익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희망을 드리는 건 아닌데 너무 지금 힘드신 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정도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요만큼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